자, 1부에서는 이보시대님이 보여준 인상적인 무진행 생존기간 개선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데이터를 실제 우리 진료 현장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IDH1 변이가 있는 담도화 환자에게 이 약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부에서 다뤘던 그 중요한 임상 데이터들이 실제 우리 진료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환자 치료 결정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그 다리를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핵심은 한마디로 실전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실제 환자에게 이 약을 처방할 때 부딪힐 수 있는 부작용들,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리고 용량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또 복잡한 치료 과정 속에서 이 약의 위치는 어디인지 같은 아주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뤄볼 겁니다. 자, 어떤 새로운 약이든 우리가 임상에서 쓰기 전에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이 약 안전한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보시대닙의 안전성 프로파일부터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녹색이 이보시대닙, 회색이 위약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심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이 가장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네, 대부분의 이상 반응이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봐야 할 건 바로 이 3등급 이상의 좀 더 심각한 이상 반응들입니다. 복수가 가장 흔하긴 했지만 사실 임상적으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빈혈 그리고 간 수치 상승입니다. 왜냐하면 위약군에서는 빈혈이 한 케이스도 없었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바로 이보시대닙 치료 중에는 주기적인 혈액 검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여러 이상 반응 중에서 이건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심장과 관련된 QTC 간격 연장입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무려 10%입니다. 이보시대닙을 투여받은 환자 10명 중 1명꼴로 QTC 간격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숫자 10%로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자칫하면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모니터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보시대닙을 처방하기로 결정했다면 치료 시작 전 그리고 치료하는 내내 주기적으로 심전도를 확인하는 것은 이건 옵션이 아니라 그냥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게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자, 이렇게 안전성 프로파일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셨다면 이제 진짜 처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투여해야 효과는 최대로 끌어올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용량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500mg을 경구로 복용하면 됩니다. 임상시험에서 효과와 안전성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은 용량이죠. 자, 그럼 이 투여 프로토콜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약 시작 전에 무조건 ECG로 환자 심장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 매일 500mg을 꾸준히 투여합니다. 언제까지냐고요? 병이 다시 나빠지거나 환자가 더는 견디기 힘든 독성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치료하는 내내 주기적으로 ECG를 계속 찍어서 심장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임상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식인데요. 유럽과 미국 가이드라인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특히 고지방 식사를 하면 약물 혈중 농도가 예측 불가능하게 확 올라가서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께 복약 지도를 할 때 이 약은 식사랑 같이 드시면 안 돼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랑은 꼭 피해주세요. 라고 확실하게 강조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보시대님의 안전성과 구체적인 사용법을 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약은 현재 담도암 치료라는 큰 그림 안에서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ESMO나 NCCN 같은 세계 최고 권위의 가이드라인에서 이보시대닙을 2차 이상의 표준 치료 옵션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더 이상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IDH1 변이가 확인된 환자에게는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확고한 표준 치료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 데이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부시덴입은 단순히 병의 진행을 늦추는 걸 넘어서 나중에 위약군 환자들이 이부시덴입으로 넘어온 효과를 보정해서 분석했더니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5.1개월에서 10.3개월로 거의 2배 가까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정말 환자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시덴입은 MIDH1 변이 담도암 치료에 판을 바꾼 아주 중요한 약물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모든 표적 치료제는 결국 획득 내성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떤 순서로 사용해야 우리 환자의 생존을 정말로 극대화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